인강으로 우리 인사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예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민입니다. 우리 오늘은 2026학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저 첫 수업이고 1, 2월 개론반도 첫 개강 날인데요. 선생님들 시험 준비하시는 거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열심히 1월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으셔서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도 만드시고 또 교사로서 성장도 이루시고 그런 알찬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우리 오늘 강의 계획서 좀 한번 같이 보고요. 그 1, 2월 강의 진행 일정도 좀 알아보고 또 공부 방법, 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조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중요하죠. 공부 방법 잘 찾아서 그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방법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 한번 보면요. 네, 우리 선생님들 합격할 준비 됐죠? 네, 열심히 해서요. 시험 그 경향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교육과정도 우리가 이제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강조하는 게 역량,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럴 수 있는 진짜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죠?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면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을 기를 우리 선생님들 또한 시험이 지필고사지만 암기한 걸 쓰고 나오게 하는 그런 시험에서 이제 그런 시대 끝났죠. 그래서 진짜 문제를 순간 판단해서 문제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 어떤 사고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답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시험을 대비하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 암기는 일단 1차 작업이에요. 1차 작업. 근데 그 암기가 하반기에 가서 이루어지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역량이 발휘가 되려면 시험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나의 갖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난리지를 이용해서 이 나름대로의 답을 구성해 내려면 그 내가 나름대로 구성한 답이 채점 위원이 봤을 때 전문가스러운 답이거든요. 그랬을 때 채점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 유아교육, 학문에 대한 지식. 근데 그 지식이라는 건 당연히 이해와 암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작업이 바로 암기다. 이해를 한 후에는 암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과정을 봤을 땐 걔가 상반기에 끝나줘야 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암기를 그때 하려고 하면 다소 많이 버겁고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일단 시간을 확보했어요.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선생님들께서 알차게 이 시간을 잘 운용만 하시면요. 이미 합격할 수 있는 나름의 환경의 50% 이상은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후발주자로 투입되는 선생님들보다는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미 가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진행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월에 해야 할 암기 내용, 2월에 해야 할 암기 내용, 3월에 해야 될 암기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때때마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해두셔야 하반기에 가서 그럼 뭐 해요? 그걸 바탕으로 활용해요. 응용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시 또 재도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네, 실패 아닙니다. 절대 실패 아니죠. 예, 다시 또 그걸 그 자산을 갖고 또 다시 방법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치가 있는 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건 뭐 당연하고 내 자산이고 선생님들이 투자해 놓으신 건 그 경험해 보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작년에 페일 요인이 하반기에 가서 암기했어. 암기에 급급했어. 이런 선생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암기가 다 안 되니까 문제에서 기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어렵고 암기를 인출해야 되는 문제 또한 어렵고 이러니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이렇게 많지 못하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매주 우리가 해야 할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자. 그래야 바뀐 시험 경향에서 나도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우리 차곡차곡 매주 해야 할 것들을 잘 안정감 있게 안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1, 2월 개론반 강의는 총 8주 진행되는 강의죠. 그래서 오늘이 1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격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유아교육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 유아교육의 성격은 어때요? 성격? 선생님들 성격은 어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정체성.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유아교육은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왜 이렇게 유아교육이 중요하냐 이런 거죠. 왜 점점점 더 초중등 교육보다 이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강한 투자를 하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그런 어떤 뭐 변천사, 체제의 발전 이런 것도 오늘 다 다루게 됩니다. 옆에 유아교육법하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유아교육법이 이제 통합법으로 개정 폐지되고 새로 또 만들어진다고 하죠. 네. 네, 잘 될지 어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유아교육법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해야 하나 아니면 지켜보다가 통합법이 나오게 되면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기출됐던 문제들 선생님들이 접하셔야 하고 해서 굵직한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유교법 공부하실 때도 1조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발췌해 드리는 것만 일단 먼저 숙지를 하고 있다가 통합법이 개정되거나 또 이게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나오거나 영유아 그 총괄과에서 지금 아마 그죠 법을 막 정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로 해서요. 유아교육법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토요일 날 오늘 강의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 1월 8일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부터 2025년 작년도까지 시험 그래서 13년에 추시가 한 번 있었고 19년에도 추시 시험이 한 번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시 추가 선발하는 시험이 있어갖고 횟수로는 총 15번의 시험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15회간 그 15번의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성격에 해당하는 문제를 그 주에 풀고 그리고 사상 두 번째 주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직강 선생님들 기준으로 만나서 사상 공부하고 그것도 기출문제 푸셔서 그 다음 주 15일 수요일에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또 제공이 되고 이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역별로 그 기출문제에 빠지지 않고 모두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주마다 이렇게 세트로 아마 들어가 있는 그런 스케줄 보시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직강 선생님들도 학원 오지 않으시고 인강으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제 수요일 날 제공이 될 거고요. 수요일 날 12시에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공부하시고 그걸 이제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공부 스케줄에 따라 나는 금요일이 기출문제 푸는 날이면 금요일 날 열어서 해설 강의 다 푸시고 이제 수강하시고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셔놓고 이제 요거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주차가 성격 그리고 기출 해설 들어가고 2주차는 사상 유아교육 사상이죠. 그리고 또 기출 해설 들어가고 3주차가 발달 심리예요. 우리 유아교육과 발달 이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발달 이론이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얘는 1, 2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3주차랑 5주차가 발달 이론이죠. 예, 3주차에 발달 이론 1, 5주차에 보면 발달 이론 2. 그래서 그 중간에 4주차에 해실 강의가 이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죠.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요것도 우리 인강으로 강의 영상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럼 그거 참고하셔갖고 고주는 학원에 안 오시고 이제 업로드되는 그 강의를 집에서 수강하시는 걸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강의가 1월 24일 금요일 날 올라가니까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토요일이 강의 수강 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학원 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강 선생님들은 공부 스케줄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셔서 회의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일에는 다시 또 발달 이론 2 해서 발달 심리 두 번째 마무리죠. 그럼 발달 심리도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다 마무리한 2월 5일에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입니다. 놀이 중요한 파트죠. 예, 놀이 부분도 2월 8일에 진행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기출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렇게 해서 총 8주간의 그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부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제 6월 강의 들어가면 이제 1, 2월 동안 공부한 걸 계속 반복하셔야 되잖아요. 반복 인출을 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개론 영역 하면 성격, 사상, 발달, 놀이, 교사론, 부모교육 이 6개 영역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6가지의 영역이 있었지라는 걸 잘 잡고 계시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일정은 그러고요. 올해는 설 명절이 아마 그 4주차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 4주차 1월 25일 다음에 28일인가가 설이더라고요. 근데 설 그 공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1월 25일에만 학원에 안 오시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밑에 보면 직강 인강 선생님들 강의 이제 진행되는 요일이 정리되어 있는데, 직강 선생님들은 매주 토요일 날 9시 30분부터 저랑 이렇게 만나서 강의 시작하고요. 수요일 날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얘는 반드시 수요일에 수강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공부 스케줄에 따라서, 그죠? 목요일 혹은 금요일. 그럼에도 그 다음 주 토요일 되기 전에는 수강하고 오셔야죠. 마무리하고 오셔야겠죠. 네,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토요일날 우리가 진행한 이 수업 영상이 일요일날 올라가요. 그럼 일요일날 오후부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예 월요일을 그 강의 시작하는 날로 잡으셔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해서 나름의 일정 하에 이렇게 매주 올라가는 강의를 나눠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수요일 동일하게 인강 선생님들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내 공부 스케줄에 맞춰서 요일을 배치하셔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일정 보고 나니까 매주 진행되는 영역에 대한 이론 이해랑 암기, 그리고 다 되면 기출문제 풀어서 기출문제까지 내 걸로 앉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할 범위이고 목표네요. 그렇죠? 예. 강의 교재 참고로 보시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회의실 자료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그 카페에 보면 어디서 그 우리 아이누리 포털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면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표준넷이라는 그 한국 시각장애인 협회가 뜨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판매를 해요. 세 권에 12,000원? 14,000원 뭐 이 정도 금액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셔도 되고요. 요거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주 강의 직전에 확인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시부터 선생님들께서,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학원에 오셔서 9시부터 9시 30분 저랑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전 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그 직전 테스트, 확인 학습 테스트 문제는 우리 교재, 개론 교재 뒤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프린트물로도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또 인강 선생님들은 파일로 올라갈 거고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셔서 그 프린트물로 풀어보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자가 점검 시간이거든요. 내가 공부한 걸 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매주 이 부분도 알차게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그래야만 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이제 딱 잡수셨잖아요. 그러면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좀 마음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빨리 또 1차 시험일이 다가오고, 또 결과가 또 금세 또 이제 나고, 결과를 받고 합격하면 너무 기쁘죠. 근데 불합격하면 나의 1년이 너무 아쉽고 또 허탈한 마음도 들고 그러죠. 하지만 사람이 직관적으로 딱 드는 감정은 내 1년을 허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진 않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성장의 시간이었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는 날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마지막 결과가 합격이라는 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죠, 단단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상기를 해 나가야 하죠. 그래서 요 확인학습 시간도요, 흐트러지지 마시고 꼼꼼하게 내 걸로 챙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학원 오셔서 푸시고, 인강 선생님들은 개별적으로 시간 체크하셔가지고요,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럼 이제 공부 방법 좀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부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고 그 공부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친밀함이 중요한데요. 일주일 해야 할 공부 내용은 딱 정해져 있으니 그 일주일에 그 주간 공부 일정을 짜야 되죠. 그래서 토요일, 우리 직강 선생님들 기준에 토요일이면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 일, 월, 화, 수, 목, 금, 이 6일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6일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나오면 이제 하루 공부 계획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루.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매주 주간 공부 계획이랑 일일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불합격 요인으로 많이 꼽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오늘은 이만큼 해야지 정도만 내가 매번 했지, 시간 그 타임테이블을 딱 만들어서 시간대마다 어떤 소형력을 딱딱 끼워 넣거나 해야 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략 이만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치밀하게 그 분 단위로 시간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야 할 내용을
2페이지씩, 1페이지씩 내용을 딱딱딱 적어가지고 그걸 채운 거와의 차이가 처음엔 작아 보여도 그게 모이면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매 분 단위로 세우신 후에 그것을 지워가면서 내가 성취했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못 이루었으면 내일 계획에 다시 이것을 반영해야 되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근데 그러면서 성취한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아, 나 되겠구나, 아, 나 합격하겠구나라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어떤 뭐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같이 쌓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 치밀한 계획하에 하루하루 이제 시간대별로 공부를 진행하시는 걸 꼭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이따 공부 계획표 밑에 같이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각 챕터별로 나만의 개요도가 작성돼야 된다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나면 이제 각각의 그 하위 챕터마다 선생님들마다 이 목차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차를 보면서 이제 매번 인출을 하실 거거든요, 공부 내용들을. 그래서 개요도를 만드셔야 되고요. 요건 강의하면서 제가 다시 구체적인 개요도 작성법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매주 나만의 요약 자료를 만들자라고 제가 해놨는데, 선생님도 오늘 프린트물 나간 것 중에 그 요약 정리 자료가 있죠. 이번 주차 거. 예, 그걸 좀 한번 보면요. 네. 네, 이걸 한번 보면요. 지금 유아교육의 성격, 우리 1주차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과 유아교육의 의미가 지금 1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넘겨서 보면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아동 권리와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5번에 아동 복지 해서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죠? 번호를 이제 보면 5쪽에 9번까지가 복지 내용이 정리가 돼 있네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이제 유아교육의 역사해서 10번, 11번, 12번이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된 그 어떤 역사 부분이 이제 내용이 정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강의를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챙기셔야 될 알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요걸 갖고 이제 책을 갖고 강의를 수강하시고 줄글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핵심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줄글 안에서 헤매고 계시면 안 되고 거기서 핵심을 잘 추려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지문이 쫙 나오는데요. 그 지문을 쭉 읽고 거기서 핵심을 찾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니까 줄글을 읽으시고 거기서 핵심 내용을 찾아 뽑아 나오신 다음에 그걸 내 걸로 암기를 하시는데, 암기를 다 하시고 나면 이 정리 자료를 보시고요. 아, 내가 암기한 내용이랑 정리 자료에 담긴 내용이랑 일치하는지, 내가 누락시킨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를 갖고 이제 매주 쌓아 나가시면 나중에 6월이 끝나고 나면 교재는 교재대로 있고 나만의 요약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이 나만의 요약 자료가 제가 드리는 상태로 그냥 내비두면 정이 안 붙어요. 이 자료가 나한테로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주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가공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형광펜도 칠하시고, 저도 밑줄을 그어놨지만 형광펜도 칠하시고, 거기에 뭐 내가 조금 나만의 이해를 위한 내용을 적을 게 있으면 옆에 메모칸에 좀 적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반기 7, 8월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또 영역별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때 문제를 풀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료에 또 옆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10월 11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나만의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나갈 자료를 잘 이제 챙기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줄글 읽다가 요약 정리 자료 넘어오고, 다시 또 책 줄글 읽어서 이해를 다지고 요약 정리 자료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공부를 마친 후에는 해당 영역의 기출 문제를 풀자. 아유,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요, 하반기로 넘기실 필요 없고 같이 하는 그 과정이니까 매주 그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 어떻게 분석하고 뭐 어떤 거 암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기출 해설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매주 이론 강의 그리고 기출까지 같이 붙여서 공부해야 한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시작 전에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야간 시간에 강의 날 잘 활용하자는 거죠. 특히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멀리 학원까지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가까이 노량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동 시간이 1시간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동 시간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저도 아침에 이제 이동하면서 머릿속에 오늘 강의해야 될 내용을 쫙 인출하거든요.
너무 재밌고 좋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엄청 재미있고 좋으실 거예요. 네, 기대감을 갖고 이동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강의실에 앉으셔서 선생님들 열정은 전파되는 거 아시죠? 옆에 선생님을 딱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네요. 나도 그거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열정에 힘입어서 또 옆에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보세요. 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합격하겠는데 하면 우리 다 같은 유아교육인이잖아. 말도 거시고 해서 이렇게 조금 으쌰으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 강의 날 오셔가지고 요거 시간 알차게 잘 쓰시고요. 인강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잘 통제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강의 수강하는 시간 알차게 잘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매일 꼭 해야 할 것 좀 보면요. 네,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또 강의 자료 나간 거에 보면 선생님들 개정 누리과정 그 고시문 쓸 수 있는 백지 종이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은 예 출력해 놓으셨을 테니까 좀 열어보시고요. 직강원 선생님들 자료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그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에 있는 지침을 뽑은 거예요. 요걸 먼저 이제 통째로 암기를 먼저 시작하시면 그 4주차에 회의실 강의 제공되잖아요. 그거 수강하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1주차부터 요거 암기 시작하라고 먼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성격과 총론 2019 개정 누리과정 성격과 총론에 보면 성격이 있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 있고 이러잖아요. 오늘은 내가 성격을 외우겠다. 그럼 이 성격 나와 있는 6개인가요? 6개를 그냥 다 외우는 거죠. 이걸 외우셔가지고 여기 성격란에 한번 시험을 봐보는 이런 식이고요. 꼭 이 종이 안 활용하셔도 되고요. 백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말로 인출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걸 다 나누셔가지고 암기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하십사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죠. 실행자료 암기. 네, 실행자료 암기도 있고 이해자료 암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자료에서도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을 발췌했고 이해자료에서도 암기해야 될 어떤 부분을 발췌한 거니까요. 얘도 이제 암기를 조금씩 파트로 나누셔갖고 먼저 해 놓으시면 회의실 강의 수강하시면서 아마 감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일 고시문 암기를 하자는 거고요. 해설 공부는 요건 4주차에 강의를 수강한 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 거기 보면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하기 우리 다시 OT 자료로 왔어요. 네,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하기에서 고시문 암기 및 해설 공부해놨는데 고시문 암기는 얘가 고시문이거든요. 요거부터 암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해설 공부는 4주차 때 강의 제공되면 그거 수강하신 후부터 감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강의 내용 이해한 후에 암기하기 예, 암기가 1차 작업이라 했습니다. 그쵸 선생님들? 그게 탄탄히 되어 있어야 응용할 수 있다.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목차 정리한 후에 소형력으로 나누어서 암기가 시작되는데요. 요거 오늘 강의 들으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떤 소형력이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암기가 돼야 되는지 오늘 강의하면서 꼼꼼하게 안내 드리고요. 핵심 단어를 먼저 암기한 후에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면서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설명하면서 공부하기. 입 다물고 딱 공부하시면 아 내가 공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계속 박수민처럼 말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내용을 암기했다. 그럼 걔가 내 암기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앞에 누가 있다 생각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재밌어요. 그렇게 해야 지치지 않고요, 선생님들. 예,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공부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다 되었다 그러면 자가시험 보셔야 되죠. 예, 이 자가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틀리고 틀려라, 계속 틀려라. 자기 스스로 시험을 보면서 아, 나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인출이 안 되네? 아, 이거 안 된 거야. 틀린 거죠. 스스로 이렇게 틀리는 기회를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고 깨닫는 그 기회가 11월 1주차 시험이면 낭패잖아요. 상반기에 계속 틀리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 계속. 그래서 셀프 테스트를 계속 해나가시는데 그 방법으로 백지 쓰기랑 스피치 테스트인데 제가 이 백지 쓰기에 대해서 이 노량진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약간 어느 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맞질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깜지라고 하죠. 외울 때 빽빽하게 쓰면서 외우는 거. 그걸 백지 쓰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백지 쓰기가 그런 거구나. 책을 펼쳐놓고 외우는 거. 막 끄적끄적 하면서 외워서 깜지 만드는 빽빽하게 써놓으면서 외우는 거. 그거 백지 쓰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암기하는 거고 백지 쓰기는 책 다 덮고 그냥 딱 백지 하나만 꺼내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스스로. 외운 걸 꺼내는 작업. 그게 백지 쓰기.
제가 말하는 백지 쓰기, 그렇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 깜지 쓰면서 막 외우는 거 있죠? 그거는 백지 쓰기 아니에요. 그건 외우는 거, 집어 넣는 거고, 꺼내는 거, 꺼내면서 백지에다가 외운 거를 인출하는 작업을 백지 쓰기를 하는 거죠. 혹은 스피치 테스트 말로 하셔도 좋습니다. 설명하듯이 다 덮고 나서 내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국제적인 어떤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1922년 에글랜테인 잼 여사에 의해서 먼저 아동 권리 선언이 이제 선포되면서 시작됐어. 이러면서 공부한 걸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또는 칠판, 집에 작은 칠판 놓고 이렇게 쓰면서 뭐 다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공부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기르는,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해놨는데요. 무작정 외우면 절대 안 되죠.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해하면서 암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 네, 이해하면서 암기가 되는 그 마법에 우리 다 같이 걸려야 되는 거죠. 암기를 하는 거냐, 암기가 되는 거냐의 문제인 거죠. 암기가 되는 강의를 저는 해야 하고, 선생님들은 강의 시간에 암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만 더 내 노력을 더하면 저절로 암기가 되게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좋아요. 저도 그를 위해서 열심히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암기를 토대로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상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강 선생님들 강의 절대 밀리지 않게 당부드립니다. 네.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결강하지 않기. 그렇죠. 예. 한번 결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줄이 또 엉키니까요. 예, 또 다시 원점 찾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업로드된 한 주차의 강의를 월화수로 나눠서 제가 수강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이 뇌의 어떤 그런 우리 뭐 작동하는 그 경로를 보면 가장 좋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처럼 월요일날 쫙 다 들으시고 나눠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월화수로 쪼개놓고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인강 선생님들 공부법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거기 보면 제 카페가 적혀 있죠, 선생님들. 카페에 네, 일단 들어오셔서 저희 카페가 특별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요. 수강 선생님들은 그 수강생 명과 그 학원 아이디 이런 걸 남기시면 특별회원으로 이제 등업이 돼요. 그렇게 되면 교과 질문 있어요 게시판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그 교과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회원 신청하셔갖고 가입하시기 바라고, 그 교과 질문 게시판에 대한 답변은 우리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조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다 확인을 받아서 답을 드리는 거라서요.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공부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한 선생님들은 그 교과 게시판 활용하셔야 하고, 또 내가 굳이 궁금한 게 딱 떠오르질 않거나 헷갈리는 게 없어서 남길 게 없어도 다른 분들이 남긴 질문과 답변을 보면 이해가 다져지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시면 좋으니까요. 특별회원 등업하셔갖고 카페 가입하시고, 일단 공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선생님들 공부 전략 중요해요, 공부 도움 게시판에 공부 전략 중요해요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페를 찾아보시면 거기 게시판에 탑재된 동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일단 3번 동영상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3번 그거 시사기획 창에서 올린 영상인데요.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법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공부 도움과 관련된 영상들이 쫙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 세 번째 영상을 말하는 거고요. 50분 정도 진행돼요. 한 48분 정도. 저도 어제 또 보고 너무 감명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매년 저 작년에 봤어야 하는 선생님들 또 보세요. 공부가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계속 보세요. 진짜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2014년 연구인데요. 우리 인간의 뇌는 안 바뀝니다, 선생님들. 너무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고, 이걸 갖고 선생님들 전국에 1등하는 아이들,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도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과 오히려 더 짧은 시간 공부했는데도 상위권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우리도 그걸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50분 정도 되는 영상 꼭 보시고요. 모르는 시기를 견디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선생님들 모르는 거.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이거 공부했는데 인출이 안 되고 이러는 시간을 견뎌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선생님들 바람직한 어려움,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왜 그것이 중요한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좋은 게 19번에 EBS 부분, EBS에서 영상 올린 건데요. 시험을 시험하다라는 19번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에 가르치며 공부하다, 이것도 보시면 공부 방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3번은 꼭 보시고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자, 우리 그럼 직강반 선생님들 공부 계획표 좀 한번 볼까요? 일단 아침부터 일단 그 옆에 우리 타임테이블 보면요.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야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8시부터 9시 이렇게 1시간 해놨는데요. 정말 많이 양보했죠. 8시부터라니.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조금 아침 기상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아침 9시부터 1교시 논술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아침에 두뇌 회전하는 것이 사실 되게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밤늦게 공부하는 걸 또 이렇게 잘 맞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시험 앞두고 한 3달 정도부터는 이제 옮기셔야 되거든요. 점점 이렇게 아침 시간으로 바꿔 나가셔야 돼서 본인의 어떤 루틴에 따라서 하시되 가급적 아침 시간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9시 1시간 이렇게 시간 만들어 놨고, 오전에 9시부터 12시에서 3시간 묶어놨네요.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1시부터 또 6시까지 5시간 공부 시간 뽑아놓고, 저녁 시간 1시간 반 빼고, 야간에 또 7시 반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3시간 이렇게 뽑아놨는데, 요거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일과 흐름에 따라 만드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되, 저녁 먹고 야간 시간은 나는 그냥 오프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 아니니까 아직. 그건 공무원 하면 이제 5시 퇴근하시는 거고, 우리는 풀로 가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년 그렇게 해서 공립현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 긴장을 하시면서 시간을 의식하고 이렇게 지내셔야 하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월화수목 금에 다 고시문 암기 들어가 있죠. 누리과정 고시문 암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시문과 백지 쓰는 종이 들어간 그거에 대한 암기입니다. 선생님들 고시문 암기하시고, 얘가 지금은 고시문 암기지만 4주차에 회의실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시면 이제 해설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 회의실 책에 대한 해설 공부. 그래서 그 시간에 고시문 암기를 지금 한 4주 먼저 딱 해놓고 나면 인출이 좀 짧아지잖아요, 시간이. 그럼 그것도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서 해설 공부까지 이렇게 덧붙이시면 되고요. 해설 공부하고 이러는데 난 1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1, 2월에 1시간 반, 2시간 쓸 수 있어요. 그걸 탄탄히 해놓으셔야 3월부터 들어가면 그 시간이 또 줄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의실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더 써야 돼. 그럼 요걸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하셔서 한 2시간 이렇게 확보하셔도 좋습니다. 1, 2월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중에 9월, 10월 가서는 30분밖에 못 써요.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 40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점점 줄여나가야 되니까 지금 조금 시간 늘리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오전에 3시간 동안은 지금 보니 토요일을 봐야겠죠. 토요일날 이제 강의 수강을 쭉 합니다. 우리 직강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저랑 6시에 헤어지고 나면 저녁 식사하시고, 그날 들은 강의에 대한 나름의 체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개요도를 딱 짜놓고, 그리고 이제 소형력 첫 번째 거는 암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죠. 오늘 수강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암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소형력 1 정도는 암기를 하고, 주무시고 나면 내일 일요일이 됩니다. 그죠? 일요일. 네, 오전은 비워놨네요. 양심상 비워놓은 것 같은데 채우셔도 됩니다. 오전부터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고요. 왜냐면 쉬는 시간은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서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오후를 바로 보니까 소형력 2 암기죠. 소형력 2 암기하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야간에는 소형력 3 암기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가볼까요? 이제 월요일 날은 누리과정 고시문 암기 빼고 지난주 영역 복습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지난주 영역 복습할 게 없지만 우리가 사상 2번째 주만 들어가도 성격 이번 주에 해놓은 게 지난주 영역이 되니까 얘 데려와서 다시 인출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서 공부한 것들을 계속 데려오면서 지속적으로 교차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섞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뇌가 더 많이 작동하게 되고 그랬을 때 좀 더 인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암기도 잘 된다고 보죠. 그래서 지난주 영역 복습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소형력 3, 이 소형력은 이번 주에 배운 거. 소형력 3 암기하고, 그리고 야간 시간은 소형력 4 암기하고, 화요일 날 또 오전에는 지난주 영역 복습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소형력 4 암기를 다시 다지네요.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강의 전체 영역, 전 영역을 암기를 하면서 부족한 걸 채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토요일날 강의를 듣고 나면 그 토요일날 들은 강의 내용이 적어도 3일, 많으면 4일 정도에는 다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일 중에. 그렇죠. 3, 4일 안에 끝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4일차 되는 날 또는 5일차 되는 날은 기출을 풀어야 되잖아요. 기출 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 수강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출을 연결해서 다시 재암기. 이론 내용에 기출 풀었으니까 기출 핵심 내용 붙여서 다시 또 재암기.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지난주 영역 복습하면서 강의 전체 영역을 다시 한번 인출을 또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야간에는 다음 주 공부할 우리 강의 나갈 내용을 좀 읽어보고 오시거나 체계를 잡아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소형역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그 소형역을 오늘 밤에 하나 먼저 좀 외우고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날 또 소형역 2 외우시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난주가 없어. 이번에는. 그렇죠. 지난주 영역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의지는 있죠. 지금 탁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 올해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어떤 의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지속되려면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들. 그냥 의지만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환경을 공부할 수 있게 바꿔 놓으셔야 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3일 만에 끝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을 안 바꿔서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살을 찌우는 음식들 다 치우고, 그죠?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다 세팅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의지로는 버겁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다 치우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 작업을 하는 게 이번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상에도 딱 정리하셔갖고 도움이 되는 글도 딱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우리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아이 아니겠어요? 그죠? 핸드폰도 오프하셔서 어디 다른 곳에 넣어 놓고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가서 중간에 켜서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고 나서 뭐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의 환경을 이번 주에 좀 탄탄히 만드시고 그러면서 1년간 달려갈 힘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그렇게 공부 계획 기본 틀을 잡으시고 인강원 선생님들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도 아침부터 이렇게 야간까지 시간 타임테이블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일정에 맞추어서요. 아침에 1시간 학보면은 이제 8시부터 9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시문 암기 똑같이 들어가고요. 인강원 선생님들은 일요일날 강의가 12시에 올라가니까 일요일 야간부터 이제 수강하셔도 좋지만 이제 요 계획표는 월요일부터 새로운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일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강의 수강하고 바로 암기하고 그리고 오후에 2교시 강의 수강하고 바로 암기하고죠. 그리고 야간에는 1, 2교시 공부 내용 다시 암기한 거 인출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3교시 강의 수강하고 바로 또 암기하시고 또 오후에는 4교시 강의 수강하고 바로 암기하시고 그리고 야간에는 또 바로바로 총정리를 하는 거죠. 3, 4교시 부분을 정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5교시 강의 수강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주일에 강의가 총 6개 올라갔다. 그럼 얘를 3일로 나눠서 이렇게 수강하는 계획을 담아놨는데요.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선생님들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직강원 선생님들처럼 월요일에 나는 쫙 들을래. 그리고 나서 요걸 나눠서 할래.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한 강의씩 소화하시는 스케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다 다지고 나면 또 인강원 선생님들도 금요일에 기출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는 거 들어가 있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공부하고 나시면 다시 이론과 기출문제 붙이셔야 돼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들. 이것도 상반기에 꼭 완성이 돼줘야 하반기에 조금 더 선생님들이 성취감 느끼면서 문제 많이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이런 것들 작업 잘 연결해서 암기하는 거 다지시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공부하시고요. 지금 이 계획표상에는 소형역 1 암기, 그 다음이 뭐였어요? 소형역 2 암기죠. 그리고 소형역 3 암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소형역 1 암기와 소형역 2 암기 그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무한 인출. 암기해 놓은 거에 대한 반복 인출은 있어요. 소형역 3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소형역 1이 잘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인출. 소형역 4 들어가기 전에는 소형역 2는 잘 살아있는지 인출. 그걸 계속 잦게 반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공부는요, 한 영역 암기하는데 한 4-5시간 걸립니다. 하나의 소형역 암기하는데 4-5시간 걸려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서 이 꺼내기를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소형역 2 암기하는데도 1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5시간 걸리죠. 소형역 3 암기하면 또 1, 2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소형역 3 암기할 때는 소형역 2를 인출하는 시간이 확 줄어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소형력 1 암기할 때는 4시간 걸렸던 게 계속 반복해서 꺼냈던 걸 이어갔더니 소형력 3을 할 때 소형력 1을 인출하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인출 시간을 줄이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험 보러 가기 전날은 1월부터 6월까지 배운 이론 내용을 다 하루에 쫙 인출하는 거거든요. 가능해요. 가능해지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잦게 반복 인출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되어 있지만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출이 덧붙는 거고 계속 샌드위치처럼 계속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앞에 거를 꺼내서 또 인출하고 이러는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강의하면서 또 계속 같이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꺼내는 작업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그럼 감을 잡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밑에 내용 참고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가 안 될 때 하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을 바꿔라.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한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이런 거에 선생님들 꼭 힘이 되는 글을 꼭 적어 놓으시고요. 뭐 내가 선택한 고통이 나를 만든다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네, 좋아요. 교사다움 이런 글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잘 안고 있는 글귀 같은 것들을 많이 붙여 놓으시고 계속 자기 동기를 유지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공부가 안 돼 그럼 공부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거나 그죠, 독서실에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을 좀 바꿔가면서 또는 산책을 하면서 이제 공부한 걸 인출하거나 이러면 또 다시 마음에 또 안정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 힘이 생기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계획을 수정해라 그럽니다. 예, 계획을 다시 또 한번 계획표를 내가 세운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공부 계획 중에 나는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자가 점검을 해 나가시면서 공부 동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셀프 시험을 봐라. 그래서 셀프 시험을 보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시험, 스스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나면 모르는 부분도 찾아지지만 아는 부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큰 결실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공부가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휴식 시간을 늘리셔서 조금 쉼을 가지시는데 이때 쉬는 게 어떤 요즘 짤 같은 거 보는 거 안 돼요? 그렇게 허비하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서 그렇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이렇게 좀 주무시거나 잠을 자면 공부한 게 다시 또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 줄이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거 꼭 유지해 나가셔야 되고요. 좀 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나는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무엇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나면 또 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나름 선생님들 공부가 안 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시 공부 의지를 높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의지를 기르는 방법 뒤에 나오네요. 좋아요. 네, 이것도 참고하셔서요. 성장형 마인드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점검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OT 자료 보고요, 선생님들. 힘차게 1주차 강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